안녕하세요, 햄동입니다.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동차 플랫폼의 이제 지식백과 서전에 의하면 서스펜션과 차량의 심장 역할을 하는 동력 장치, 배치에서부터 중량 배분, 무게 중심 등 자동차의 핵심 요소들을 결정하는 차체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과 연비, 승차감, 안정성, 내부 공간 디자인 등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요소들을 결정하는 차체 구조물이다. 그 다음에 연비, 안전성, 내부 공간, 이런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플랫폼 개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개발 이유를 네 가지로 분류했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중요한 순서로부터 해서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 레이아웃이라고도 하죠. 최적화입니다. 이 구조 레이아웃 최적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장착하기 위함 이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4AD 뭐 AWD라고도 하니까 이런 사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를 바꿔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친환경, 뭐 전기, 뭐 수소, 뭐 이런 차들을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나 아예 레이아웃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용 뭐 플랫폼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새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PT나 4AD, 친환경 이런 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기존의 플랫폼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한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실내 공간 최적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반떼가 예전에 소나타급처럼 차체가 커졌잖아요. 점점 이 트렌드가 차체가 커지는 트렌드다 보니까 점점 차체를 커지려면 이 플랫폼을 늘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줄 수 있는 한에서 키울 수 있는 거지 결국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서 더 큰 차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실내 공간도 더 커지고 거기 안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비, 충돌, 규제, 충족. 사실 차를 팔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들, 전 세계적으로 규제들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비랑 그다음에 충돌을 규제를 못하면 차량을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량을 팔더라도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시험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IIHS 또는 뭐 유럽의 엔캡 뭐 이런 것들에서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 성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얘는 되게 안전하지 않은 차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당연히 판매를 해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재료비 절감, 뭐 원가 절감, 좀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각 차마다 플랫폼들이 다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 공용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을 뭐 자르고 늘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모델들에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재료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차량의 단가가 낮아지고 계속 차량의 단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차가 비싸니까 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세단하고 SUV 뭐 MPV 미니밴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공용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행 성능 향상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주행 성능도 이제 트렌드가 있어요. 요즘은 지금 한국 시장만 봤을 때는 거의 약간 독일식 이런 주행 안정성에 대해서 안정성 및 즐거운 드라이빙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거 보면은 이제 스포티한 주행 성능, 주행 감성이 맞겠죠? 이런 스포티한 주행 감성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바꾸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중심 설계 해서 저중심 설계를 통한 중량 배분을 이제 50대 50으로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강성, 이런 차량 강성들을 높여가지고, 이 차량 강성이 높아지면 이제 핸들링, 승차감, 핸들링, 또 그 다음에 MBH 이런 소음 진동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경우로 예전 플랫폼의 고질적인 문제점들, 공통적인 고질 문제점들 개선. 뭐 이전 플랫폼의 모델들에 있어서 얘네들은 이 플랫폼을 쓰는데 롤이 심하더라. 뭐 이거는 뭐 아무리 스텝바를 세게 쪼고 뭘 해도 이런 것들이 잘 안 고쳐지는 그런 것들이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MBH 쪽, 이런 소음 진동 쪽에 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승차감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또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동차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여기부터 있구나. 트렌드이다.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PT, 이런 뭐 엔진이나 이런 변속기를 새로 개발해서, 특히 이제 엔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나 차지하는 그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후륜이든 전륜이든 밖에 지원이 안 되다가 이렇게 4륜을 지원할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용 플랫폼이죠. 전용 플랫폼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차체가 커지는 트렌드 때문에 이제 자동차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충족을 위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또 이제 원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 절감을 위해서 플랫폼을 공용화하기 위해 플랫폼을 새로 개발합니다. 가끔 이제 시승기를 보면 플랫폼이 새로 져가지고 뭐 어떠한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얘기들이 틀리진 않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이런 충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차량 강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특정 이렇게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강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기존의 플랫폼보다는 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차량 강성이 올라감으로써 인해 나오는 부수적인 승차감, 핸들링, MBH적인 측면이 좋아지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지, 플랫폼을 개발할 때 주행 성능을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자동차 플랫폼 개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고, 저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는 이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나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의견도 공유하고 이러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설명도 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이었습니다.